30대 중반이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모았어. 생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, 내가 원래는 생애축적으로 6억 가능한데 이 중에서 4억 정도 감당 가능하다고 하면 대출이 4억이면 30년 상환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 이자 5% 잡으면 1억에 한 54만 원 정도 합니다. 4억이면 216만 원 정도 됩니다. 내가 월 216만 원이 감당 가능하다면 내가 모은 돈 1억 5천에서 2억 정도에다가 4억을 더해서 5억 5천에서 6억 사이로 등기를 치는 겁니다. 저 위에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용 가능한 금액에서 최선의 것을 사시면 됩니다. 2년 보유 비과세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넘어가는 겁니다. 전세로 5억에서 살고 있을 게 아니라 5억 5천으로 내 집 마련해서 단계를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. 이걸 하지 못하면 40대 가서도 폭락폭락 기도 메타하고 계실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때 나의 자산 포지션이 어땠냐? 1989년에서 1990년생이 문재인 정부를 처음 만났을 때가 2017년에서 길게는 2022년까지인데 지금 이분들 나이가 만 나이로 35세에서 36세 정도 됐습니다. 30대 중반, 35살 한국 평균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40 정도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죠. 지금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친구들 간에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0에서 35 전후로 이 5년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30살, 30대 인생에서 30세에서 34살, 35세에서 39세까지로 나누어서 인생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30대 평균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회사에서의 모습입니다. 직장도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죠. 가장 많은 포션이 중소기업에서 중견 이쪽 사이 직장인입니다. 회사에서는 대리 정도 되고 과장을 향해 가는 시기이고 30대 후반으로 보면 일찍 진급하면 차장 정도 되는 나이이기도 하죠. 사실상 회사에서 실무를 가장 열심히 하고 또 회사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나이입니다. 실제 30대 평균 연봉이 4,550만 원에서 5,40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. 이게 실수령액으로 보면 33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 됩니다. 중소 중견에서 월 400에서 500 정도 벌기는 어렵고 이 대기업으로 보면 연봉이 대략 6천에서 9천까지 있다고 합니다. 이 통계상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제 월급을 받으면 사대보험, 건강보험료, 소득세 내고 하면 사실상 실수령액이 많이 줄어들죠. 이건 이제 직장인의 모습이고 공무원까지 직장인이죠.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자영업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전문적인 의사, 변호사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이 직장인 포션과 직업의 포션으로 구분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평균 자산을 보면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30대 평균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. 지금 한번 본인과 한번 비교해보세요. 이 자산의 경우는 전체 자산 중 70%가 부동산에 있고 내 집 마련을 한 경우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매가가 6억 그리고 대출이 한 3억 정도 그리고 금융자산은 3천만 원대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친구들하고 보면 대기업 다닌다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. 중소기업 다닌다고 가난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. 중요한 건 투자를 어떻게 했고 이 종잣돈 시드를 어떻게 불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이 30대의 투자를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뜨고 있느냐가 이 실질적인 격차를 벌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투자를 한 친구와 아닌 친구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겁니다. 지금 30대 중후반 나이에서 솔직히 2억에서 3억 정도 모았다면 저는 잘 모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아직 40의 나이가 되진 않았지만 주변 선배나 지인들 중에서 이 30대의 자산을 잘 키워온 분들은 순자산 10억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30대의 돈 공부, 투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분들이 40대가 되니까 격차가 엄청 벌어진 모습을 봤습니다. 만 나이로 35살, 36살, 이 89년생과 90년생을 기준으로 보면 이 결혼의 비율도 반반으로 나뉩니다. 기혼인 친구와 아직 미혼인 친구. 여기서도 삶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기혼인 경우 자녀가 있으면 1명 그리고 맞벌이를 하니까 월 600에서 900 정도 벌고 저축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. 이 아파트 대출금 갚고 생활비 사용하고 양육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 미혼인 경우 아직 집이 없거나 월세를 살아서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내고 있고 미국 주식이나 요즘 국장 하면서 돈 불리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도 이게 가장 흔한 모습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이 89년생, 90년생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회사에서의 미래, 내가 과연 여기 얼마나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. 그리고 결혼과 집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30대에서 격차가 하위 50%의 경우 연봉은 3천에서 4천만 원이고 순자산 1억 정도 그리고 상위 10%로 들어가면 연봉 1억에서 자산은 부채 포함 10억 정도. 그런데 이 30대에서 이제 40대로 넘어가면 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이 10억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 만나서 서로 어떻게 사냐,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 이 중에서 잘된 친구들의 경우 40대에 진입을 하면 순자산 10억인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걸 보면 결정적인 게 보통 부동산에 눈을 빨리 떴냐 안 떴냐로 나뉜다는 거예요. 이 문재인 정부에서 17년에서 22년 사이에 부동산에 빨리 눈을 뜬 친구와 아닌 친구가 40대가 돼서 격차가 갈린다는 겁니다. 이 제 주변에도 보면 아직 한 번에 상급지만 바라보는 지인들이 꽤 많습니다. 만 순자산 2억 정도 되는데 이 서울 핵심지, 숲이 단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. 추천을 해줘도 나는 거기 안 가. 내가 어떻게 거기 가냐. 거긴 싫다.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왜냐하면 전세로 지금 좋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가용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이 핵심지에 못 사니까 또 교통이 불편하고 직장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거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.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. 그러니까 이 30대에서 34살, 35살 이 나이 또래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서울 외곽 가능하고 아니면 경기도 중화급지가 가능합니다. 이 34살이나 35살이라고 하면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늦은 나이도 아닙니다.
인생을 통틀어서 길게 보면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지만 다가올 마흔을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전략 없이 접근하면 마흔의 격차가 정말 많이 벌어질 겁니다. 30대 중후반만 돼도 친구를 만나서 뭐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거 사실 시간 내서 만나기도 진짜 힘듭니다. 여기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어떤 친구는 30대 초반부터 시드 잘 모아가지고 30대 초반에 빨리 등기 쳐서 계속 가락타기 한 친구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소비 관리 잘해서 질환장애 등기 치고 지금 이 서울 상승장에서 자산이 꽤 오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. 적은 돈이지만 노도강 삼국구라도 들어갔다면 지금 자산이 꽤 올랐을 겁니다. 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나이만 먹고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제 선배 세대인 40대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, 현실적으로 이 무부채의 삶은 어렵습니다. 드물기도 하고요. 오히려 중요한 건 이 부채를 감당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입니다. 부채는 악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투자의 시스템의 일부로 관리하고 운용해 나가야 합니다. 단순히 적주객을 늘리기보다 이 소득, 소비, 투자 상환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고, 30대 이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40대에 가서 이 재정적인 여유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제가 영끌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거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예를 들어 30대 중반이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모았어. 생애 최초 활용할 수 있고, 내가 원래는 생애 최초로 6억 가능한데 뭐 이 중에서 4억 정도 감당 가능하다고 하면 대출이 4억이면 30년 상환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 이자 5% 잡으면 1억에 한 54만 원 정도 합니다. 4억이면 216만 원 정도 됩니다. 내가 월 216만 원이 감당 가능하다면 내가 모은 돈 1억 5천에서 2억 정도에다가 4억을 더해서 5억 5천에서 6억 사이로 등기를 치는 겁니다. 이 저 위에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용 가능한 금액에서 최선의 것을 사시면 됩니다. 2년 보유 비과세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넘어가는 겁니다. 이 전세로 5억에서 살고 있을 게 아니라 5억 5천으로 내 집 마련해서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. 이걸 하지 못하면 40대 가서도 폭락폭락 이 기도 메타하고 계실 겁니다. 이 5억에서 6억대로 보시면 강서구, 방화동, 신정동 있고요. 구로구 있고, 경기도로 가면 일기 신도시 부평촌, 부천, 삼본, 안양 있습니다. 한숨 푹 쉬면서 내가 저기 어떻게 가? 라고 하시면 진짜 이제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갑비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. 지금 전쟁 추경 무려 26조 2천억이에요. 이거 편성됐고 이제 국민들한테, 국민 70%한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. 구독자분들이 40대에는 평균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여유롭게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합니다. 반드시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